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이세론 변호사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5년 1월 12일인데요.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작년에는 이전보다 사건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려고 해요.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내가 원고가 되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상간소송의 소장을 송달을 받고 피고가 되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생 처음 소장을 받았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니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고서 굉장히 놀라셔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피고가 자신이 만났던 이성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이제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 소장에 되어 있는 그 청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났던 사람이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혹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한 돌싱남 돌싱녀라고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그럼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그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고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소장을 이제 송달을 받았을 때 피고가 승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간소장을 송달받으신 피고분들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막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이 나는 이혼했어 돌싱남이야 라는 이야기를 믿고 교제하시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판례는 이제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어서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또는 이미 부부 생활이 파탄이 나서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서 주장 및 증명하는 것도 승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다루었던 사건들을 좀 이제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딱 첫눈에 보자마자 이 여성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과 이제 좀 친해질 계기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성의 말인즉슨 나는 이미 이혼을 한 돌싱녀다 라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 여성과 만남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조금 깊어졌다 싶었을 때 그 여성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류로는 정리된 것이 없고 서류에는 이제 남편이 있는데 워낙 별거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상 뭐 남과 다름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의뢰인이 아직 남편이 있고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여성과 만남을 이어갈지 말지 조금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이미 마음이 좀 많이 깊어져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여성과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서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형해화되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가 되니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운 마음뿐이었고요. 소장을 가지고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마친 결과 저희가 이 소송에서 이제 주력을 다해서 주장해야 될 부분은 의뢰인이 그 여성을 만나기 이전에 여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여성이 실제적으로 남편과 별거에 이르게 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차근차근 분석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의 주변 사람들의 그 진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 여성이 이제 평소에도 자신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미 파탄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과 남편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저희가 이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추려가지고 준비 서면으로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재판부에서 원고 측, 피고 측 모두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본 결과 원고 부부의 어떤 이혼 신고가 마무리되었거나 뭐 이혼 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이러한 사실은 아니지만 원고 부부의 경우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아서 저희 의뢰인의 승소,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어서 이제 무척 기쁜 이제 사건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간소송과 관련돼서 판결문이 나와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해결되어서 뭐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소장을 송달을 받았을 때 피고가 승소할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만났던 상대방이 이제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그 소장을 송달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단기간 이제 만남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분들도 계셨어요. 상간소송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흔히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에요.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소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피고가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전혀 알 수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맡아서 이제 승소를 했던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뢰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매번 이제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이제 단골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이제 굉장히 젠틀하기도 하고 같은 시간에 오니까 의뢰인하고 이제 말문을 이제 트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제 28살이고 여기 근처에서 뭐 근무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나이도 들어보니 뭐 자기하고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도 않고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고 하기 때문에 유부남일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이제 하지 못했다고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주 7일 중에 6일을 의뢰인과 데이트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일주일에 6번 항상 데이트를 했던 남성이고 그 남성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하루를 빼고 6번을 모두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남성은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는 그 하루, 그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 실제로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뭐 그런 거를 전혀 이제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의뢰인이 이 남성과 이제 어느 때처럼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성의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가 온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의 메시지가 뜨게 된 거를 이 의뢰인이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그 남성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성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이제 보이기는 하더니
실제로는 내가 결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아내와는 이혼 수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이제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건이 여기에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이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기다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올 테니 조금 나를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다행히 카페 사장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카페에 오는 거는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었고, 남성과의 관계를 완벽히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뢰인이 이제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성도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의뢰인도 그냥 앞으로 그냥 내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지게 된 것이 이번에는 남성의 아내가 그 남성의 핸드폰을 보고 의뢰인의 존재를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성의 아내는 바로 의뢰인에 대해서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고, 소장을 받고 나서 이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하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간소송을 받게 된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케이스의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억울함을 이제 많이 이제 토로를 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처음에 이제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연락처 차단하고 삭제하고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같은 것도 전부 삭제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부남인지를 몰랐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다행히 의뢰인분이 남성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전체를 이제 확보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저희들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죠.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의 그 기간이 약 한 달 조금 넘은 굉장히 단기간이라는 점도 메시지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남성이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고 주 6일 동안 만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혀 기혼자임을 알 수도 없었다라는 저희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승소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로 인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 측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하나 더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상간소송의 소장을 이제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례처럼 이미 원고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난 경우라든지, 그게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억울하게 소송에 제기당했다라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돼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큰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또한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사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